서양사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드디어 서양사 들어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아마 특히 여기부터 아마 시험 범위인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서양사 아마 지금까지 뭐 저희가 이 뭐 어려운 파트 다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서양사는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조금씩은 다 배웠던 거예요. 근데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럴 겁니다. 그게 여기야? 그게 로마였어? 그게 그리스였어?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마 여기 파트에서 부담스러우실 건 이름들이 좀 길게, 이게 좀 약간 외국어 이름이 이게 길게 한국어로 쓰다 보니까 조금 부담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지만 좀 익숙해지면 편해집니다. 그거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 조금 낯설어서 그런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하나씩 아마 따라와 주신다면 제가 전체적인 또 이 틀 잡아드리고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내용 제가 다 이렇게 씹어드리는 건 또 그거 뭐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어려운 내용도 다 이렇게 씹어다가 다 소화시켜서 여러분들 딱 떠먹여 드릴 테니까요. 같이 필기하시면서 하나하나씩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갈 텐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몇 가지 그 암기 팁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솔페, 크페 같이 따라 하십니다. 뭐라고요? 솔페, 클페. 솔페, 크페. 그 다음에 오도가 부족해. 모두 취소해버려. 좀 웃기죠? 조금 있다가 그게 아마 연결되는 게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요. 솔페, 클페. 오도가 부족해. 모두 취소해버려. 요거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오늘 하나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일 먼저 이제 봐둬야 될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BC 20세기부터 시작합니다. BC 20세기를 할 때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에게 문명이 나옵니다. 에게 문명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뭐 이 에게 문명 자체가 사실은 단독 문제로 나오기는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거의 희박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주 보기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나올 수 있으니까 간단히만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게 문명에서 봐둬야 되는 건 두 개의 문명이 나와요. 일단은 레타, 크레타 문명이 나오고요. 크레타 문명이 먼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케네 문명이 나옵니다. 이 두 문명이 있는데요. 자, 크레타 문명에서 만약에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냐? 단독 문제는 사실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나온다라면 요거 크노소스 궁전. 크노소스 궁전이 있었다. 요 정도 그냥 하나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미케네 문명에서는 이들이 무슨 문화가 있었다? 무적 맞습니다. 상무적 문화가 있었다. 상무적이란 건 뭐죠? 좀 약간 이렇게 전투적이면서도 좀 이렇게 뭐 싸움에 낼 때 아주 그냥 용맹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상무적 문화가 있었고 결국에는 이 미케네 문명은 BC 12세기에 들어왔었던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했었다? 리아리아, 도리아 인에게 멸망을 당했었다라는 거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뭐 시기적으로만 간단히 보고 갑시다. BC 12세기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거의 역사에서 아마 그 주된 흐름은 거의 이제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언제쯤 이제 등장하게 되냐면 BC 8세기입니다. BC 8세기에 이제 뭐로 등장하게 되냐면요. 특히 지금 여러분 저희가 처음 배우는 건 지금 어디죠? 그리스죠. 그리스는 산지가 많은 지형에서 아주 이렇게 넓은 평원이나 이런 거보다는 좀 산지가 많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나타났던 건 뭐냐면 아주 소규모의 도시국가적인 형태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리스, 폴리스라고 합니다. 경찰 아닙니다. 도시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폴리스가 성립되기 시작합니다. 폴리스가 성립되기 시작합니다. 이 폴리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알아두셔야 된다는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폴리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국가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게 배경입니다. 왜 폴리스가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나름의 그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요? 먼저는 말씀으로도 잠깐 드렸지만 산지가 많을 다짜입니다. 산지가 많았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었다? 맞습니다. 소규모의 도시국가로 이 소규모의 도시국가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왜요? 산지가 많으니까요. 산지가 많으니까 아주 그냥 넓은 평원이나 이런 데서 자리 잡기보다는 소규모의 그냥 이제 작은 이 공동체 중심으로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었겠죠. 요것을 제가 입체적으로 한번 잠깐 그려드린다면 요런 거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많아요? 산지가 많다고요. 주변이 다 산지입니다. 그럼 이런 하나의 이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가운데는 우뚝 솟은 나름의 신성한 지역이라는 것들이 좀 있겠죠. 여기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신전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예, 신전이라고 합시다. 신전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역, 가운데 지역에서도 폴리스에서도 이 가운데서 이 노프 있어서 이거는 신전 같은 게 있으니까 약간 종교적인 기능도 있겠죠. 종교적 기능뿐만 아니라 성이 있으니까 군사 정치적인 의미까지 있는 이런 지역을 우리는 A라고 하고요. A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나머지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이런 게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요 산지 밑에 있는 지역 이런 데를 B라고 해봅시다.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이 A라는 지역에서는 우린 이 A라는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요, 아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아크로폴리스. 여러분 여기 파트 공부할 때 좀 팁을 드리자면요, 이 단어들이 조금 생소한 것들이 나와요. 그럼 강의 들으면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같이 따라해 주세요. 도서관 같은 데서 들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외 학생들은 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듣게 되면 방에서 듣거나 이런 학생들은 같이 말로 따라 하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크로폴리스. 자, 아크로폴리스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했었죠? 일단은 신전 같은 게 있었다고 그랬죠? 종교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종교만 있나요? 아니요. 외적이 쳐들어오면 여기서 사람들이 보고 경비를 볼 수 있겠네요. 높은 데 있으니까 망이라든가 이런 거 보기 편했을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성격도 있었습니다. 종교래요? 군사적인 성격도 있었습니다. 군사적인 그러한 거점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 아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B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 같은 거네요. 그건 고라고라 아고라라고 합니다. 모 포털 사이트에 가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막 얘기하는 공간 이런 건 이제 아고라라고 하잖아요. 자, 이 아고라는요, 광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뭐 어떤 것들이 형성될까요? 예, 여론이라든가요. 여론이 형성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겠죠. 자, 여론이 형성되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뭐 어떤 것들을 했을까요? 예, 사람들의 회의를 열었을 것입니다. 어떤 거요? 예, 민회 같은 게 열리는 공간이 바로 이 고라고라 아고라였었다라는 거, 예, 그 정도 하나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당시에 이제 나타났었던 이 폴리스들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이들은 상당히 어떤 의식이 강하게 있었냐면 동족 의식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었습니다. 동족 의식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족 의식을 나타내는 말로는 요 정도 말들이 나왔었어요. 우리는 헬렌의 자손이야 라고 하는 헬레네스. 본인들을 다 이제 헬레네스라고 이제 칭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지금도 4년에 한 번씩 모여서 전 국가들이 모여서 올림픽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기원이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게 올림피아 제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기본적인 이제 폴리스의 배경, 그 다음에 구조, 특징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이고 이러한 폴리스가 성립되면서 나타나게 되었었던 뭐 어떤 변화요?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적 변화입니다. 자, 이러한 폴리스들은요, 처음에는 왕정에서 시작했겠죠. 특히 이 폴리스 중에서도 가장 역사적 고증이 많이 돼 있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이게 이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 외에도 분명히 많은 다른 폴리스들의 이 그 역사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지고 이렇게 연구된 게 거의 그리스 중심으로 되어서 그냥 이 당시 아테네 중심으로 되어서요, 이 그리스 하면 그냥 아테네 이렇게 되는데 아테네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보면 제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스파르타라는 뭐 스파르타 이런 것도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에 나타나는 그리스 폴리스의 이제 핵심은 어디다? 아테네 폴리스라는 거, 그거 하나 이제 잡아주시면 좋겠죠. 자, 이들은 왕정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왕정에서 이제 얼마 안 가서요, 뭐 어떻게 되냐면 귀족정으로 바뀌게 돼요.
귀족들이 정치에 이제 주류를 이뤘었던 것이겠죠. 귀족정입니다. 자, 이 귀족정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 권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주 소수의 귀족들한테 갔을까요? 맞아요. 아주 소수의 귀족들한테 모든 정치적인 권한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들은요,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소수의 귀족들이 실권을 장악했었는데요. 이렇게 실권을 장악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누구 중심으로 갔을까요? 이들이 가서 나왔을 거예요. 이때는요, 평민들이 전쟁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요, 주로 돈 있는 사람들이 뭐 말을 탄다라든가 무기를 갖고 이제 나타나게 되는 기병 중심의 싸움을 벌였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귀족 중심 정치의 일대 변화를 갖고 오는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었냐면요, 이때 이 싸움의 규모도 점점 커지게 되고요, 싸움도 점점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쟁이에요. 나갈 때 귀족들이 그전에는 전유물이었었지만 이젠 귀족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등장하게 되었었던 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한테도 야, 너도 좀 정치 좀 나가줄 수 없어? 이러한 요구들이 나가게 됩니다. 일반 민들한테요. 그러면 그들이 자신들의 돈으로 이 무기를 사고요, 자신들을 무장해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우린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중장보병이라고 합니다. 중장보병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중장보병이 등장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 의무를 다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뭐죠?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이들은 전쟁에 나가서 나름의 공도 세웠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실권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어서 있었던 이 중장보병, 일반 민들이요, 평민들이요, 어떠한 것을 많이 요구하게 될까요?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태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때 이제 귀족들과 기존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귀족과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등장했었던 평민들이요, 이 대결하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족과 평민의 대결을 해결하게, 야, 싸우지 마. 야, 왜 그래? 일로 와봐. 야, 너도 일로 와봐. 내가 조정해줄게. 일로 와봐. 라고 했었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누구냐 하면 솔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솔론이 주장했었던 걸 우리는 무슨 정치라고 하냐면 금권정이라고 해요. 금권정. 금권정이라고 합니다. 금권정.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금권정입니다. 자, 이 금권정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론입니다. 기억해 둡시다. 누구라고요? 솔론입니다. 솔패, 클패 있었죠? 네,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솔론이에요. 솔론. 솔론은 무엇을 주장했었다면요, 야, 너네 싸우지 마. 귀족 평민 나 싸우지 마. 일로 와봐. 내가 해줄게. 귀족 너도 문제야. 너 어떻게 너만 혼자 실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 그건 아니지. 그리고 야, 평민들, 너네 평민들도 그냥 모든 평민한테 다 정치적 권리를 간다라는 건 귀족이 아마 받아들이기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라고 그가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한 4개 정도의 구분을 해서 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참정권을 차등 분배하자. 이거 어때? 너도 일단 돈이 많았으면 여기 많이 나가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무장 많이 한 다음에 더 열심히 싸웠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서 나름 이 솔로는 어떤 사람을 이제 했었냐면 나는 조정해 줄 테야라는 이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자처하면서 나왔습니다. 나 조정해 줄게. 귀족 평민 싸우지 마. 이거 어때?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참정권을 차등 분배하자. 4등급 정도 나눠서 어때? 콜 이러고 있었는데요. 결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귀족들 좋아합니까? 이 얘기? 생각해 봅시다. 그럼 무조건 요즘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안 좋아하죠. 이 귀족들 입장에서 평민한테 안 줬으면 좋겠어요. 평민들 입장에서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평민들 중에 돈이 많은 사람이 많았을까요? 없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당연히 없는 사람이 많았겠죠. 근데 뭐 하는 소리야! 막 이렇게 서로 해서요, 결국엔 이렇게 조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양쪽의 공격을 받아서 서로 욕먹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일반 사람도 그래요. 뭔가 말리다 보면 욕먹게 돼 있어. 좀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 금권정을 주장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 평민들한테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이들이요, 여기 금권정의 중장, 솔론의 금권정은요, 어떤 게 나타나냐면 귀족이든 평민이든 모두 불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뭐야, 진짜 뭐 조정해 준 다음에 조정 뭐 지금 더
좀 뭐 말이 안 되는구만 뭐 이런 이제 상태가 나왔었던 것이겠죠. 자, 그래서 주장했었던 정치가 그 다음 정입니다. 뭐냐면 참주정이에요. 참주정입니다. 야, 솔론, 너 진짜 장난하니? 너 지금 이게 좋아할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등장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좀 깁니다. 누구냐면 페이시스트라토스. 페이시스트라토스라는 사람이요. 페이시스 트라토스라는 사람이요. 야, 너 이거 틀렸어. 이거 말이 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솔페 클페 그 패입니다. 요 순서 기억 중요해요, 여러분. 예, 봐주셔야 돼요. 예, 솔페 클페. 야, 자, 페이시스트라토스. 야, 말도 안 돼. 야, 너네 귀족, 평민, 나한테 다 특권 줘. 이거 잘못됐어. 너 참. 아유, 이러면서 자신한테 이 불만 세력을 등에 얻어갖고 그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정책 줬더니요, 이 그 페이시스트라토스는요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독재를 합니다. 와, 난 이제 모든 특권 줬지? 좋아, 이제 내 멋대로 한번 해볼 테야.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고요, 그가 이 독재를 한다라는 게 뭐냐면 참주예요. 독재자, 참주자, 뭐 비슷한 그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가 독재를 시행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페이시스트라토스한테 힘을 실어줬을까요?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서 막 이제 좀 문제가 생겨요. 아, 이거 뭐야? 지금 뭐 민주정치 하자고 그랬더니 지금 막 독재는 하고 있고 말이야. 이거 문제가 많구만. 그래서요, 이제는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나왔었던 이 민주정을 외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민주정을 외치게 되는데요, 민주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민주정치가 완성되진 않고요, 기틀 정도만 닦는 사람이 있어요. 민주정치에 이 기틀을 닦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클라이스테네스입니다. 클라이스테네스. 솔페 클페, 그가 누굽니까? 바로 클입니다. 순서 다 오고 있죠.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 시작할 때 드렸던 거 뭐 우습게 들리지만 이거 되게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상당히 유용할 겁니다. 솔페 클페 클레이스테네스입니다. 클레이스테네스입니다. 그는요, 야, 이거 말이 돼? 지금 야, 페이시스트라토스, 너 같은 참주자, 이 독재자 문제 있어. 내가 볼 땐 지금 우리 이 그리스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독재자 출현을 방지하는 거야.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우리 인기 투표하자. 그래서 인기 많은 사람 있지, 그 사람은 독재자로 갈 수가 있어. 참주가 될 수 있어. 그게 어떻게? 그 사람들 내쫓자! 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투표를 뭘로 하게 되는 거예요? 도자기 파편에 이름 써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장한 게 뭡니까? 도편 추방제. 도편 추방제의 목적은 뭘까요? 독재자의 출현 방지겠죠. 독재자의 출현 방지. 도편 추방제를 하게 되고요. 독재자의 출현 방지, 요거를 교과서적 용어로 하면 참주 방제입니다. 참주 방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야,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민주정치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니네가 예전에 있었던 이 혈통적인 개념의 이런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부족이 돼 있어. 그래서 이거 우리 개편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부족제를요, 약간 혈통적인 개념이 갖고 있었던 걸 행정적인 개념, 거주지 중심으로 개편을 합니다. 그럼 우리 뭐라고 하냐면 부족제를 개편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게 다 클레이스테네스가 이제 했었던 정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개편된 부족을 바탕으로 그 부족마다 대표를 모읍니다. 보통 이게 이 10개의 부족으로 개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50명씩의 이 대표자를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정치를 하는 500인을, 그 10개 부족인데 각 부족당 50명씩의 대표자를 내면 이제 몇 명이 되겠습니까? 500명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500인회 내지는 500인 평의회라고 합니다. 500인 평의회를 만들게 되었었다. 그게 뭡니까? 클레이스테네스의 정치입니다. 여러분,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 민주정치 기틀 닦은 사람 클레이스테네스고요. 그 다음에 도편 추방제, 부족제 개편, 500인 평의회. 자, 그는요, 민주정치를 완성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완성까지 못하고 기틀을 닦았습니다. 그러면 완성까지는 조금 부족했어요. 그게 뭡니까? 5도가 부족해, 이거예요. 클레이스테네스는 뭐라고요? 기틀이니까 완성은 아니잖아요. 막 우리가 다 이루어서 그냥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조금 부족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아, 조금 부족하네. 아, 5도가 부족하네. 5도가 부족하네. 뭐 말은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게 제가 조금의 안깁 드린다고 한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러한 과정 가운데
그리스는요, 큰 전쟁을 하나 치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 예전에는 그냥 이 전쟁을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만 말하진 않고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급해 전쟁이죠.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펼칩니다. 물론 이 그리스 연합체 중에서 가장 이 힘을 발휘했던 이 도시 국가는 어디였을까요? 아테네였었겠죠. 자,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펼치게 되는데요. 이쪽에서 이제 그리스와 누가요? 페르시아가 전쟁을 벌여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페르시아는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요거 알아주면 좋겠죠. 자, 이 전투에서요,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붙는 요 전투에서 결국에는 그리스가 이깁니다. 근데 요 이길 때 나왔었던 전투가 중요해요. 요거는 시험 문제 종종 나오거든요. 이 두 개의 전투는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라톤 마라톤 전투.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살라미스 해전. 선생님, 마라톤 전투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 병사가 이겼다 그래갖고 열심히 달려서 알려주고 죽었다는, 너무나 영화 같은 스토리에 그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마라톤의 유래를 얘기할 때 뭐 그렇게 이 전투를 승리를 위해서 이제 와서 이제 죽었었다고 하는 역사적 근거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그냥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이제 올림픽 마지막 경기로 이 마라톤이 주로 자주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42.195를 이제 달렸었다고 하는데, 참고로 마라톤 평원이요 35k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말 자체가 좀 약간 안 맞지 않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마라톤 전투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살라미스 해전, 이런 거 나오면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이었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 당시에 활동을 해서 이 민주정의 완성을 일으켰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민주정치의 어떤 단계요? 선선성? 제가 좋아하는 단어죠. 완성. 왜요? 제 이름 반대로 보세요. 성환, 완성. 여러분 이제 세계사 들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왜? 성환이한테 들으니까. 말이 안 되죠.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요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페리클레스. 페리클레스가 등장합니다. 페리클레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 솔페클페. 여기 잠깐 보시면, 감독님 잘 보시면요. 솔페클페. 뭐라고요? 솔페클페. 요게 솔론, 페이시스트라토스,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요렇게 이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요렇게 기억 안 해두시면 외우기 상당히 힘들어요. 말로 같이 따라합니다. 뭐라고요? 솔페클페. 솔론, 페이시스트라토스,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요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페리클레스는요, 왜 이 민주 정치의 완성이 나왔었냐? 바로 이제 이러한 정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어떤 정치를 했냐면요, 이제는 뭐 누군 정치에 참여하고 이런 건 이제 하지 마. 우리 이제 그리스, 이 아테네 시민이라면 모든 시민은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시민, 그런데 모든 시민 중에서 여자는 빠집니다. 모든 시민 중에 모든 성년, 남자는요 어디에 참여하래요? 민회에 참여하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는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게 이제 하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치를 무슨 정치라고 합니까? 직접 민주 정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의사를 이제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모든 시민들이 이제 함께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정치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지? 뭐야? 아니, 정치에 참여해서 하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돈도 안 주는데 내 생계가 있는데 그거 한다고 내가 뭐 정치적인 일을 맡았다고 일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뭘 줍니까? 돈을 줍니다. 수당제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누구만 나서냐 하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뭐 투표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추첨을 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추첨제와 수당제, 이런 것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 있었죠? 솔페, 클페 말씀드렸었고요. 5도가 부족해. 기틀만 닦아도 완성 못되는가. 이제 완성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농사 완성되면 뭐 해요? 추수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추수해요? 조금만 추수해? 아니면 모두 추수해요?
모두 뭐 하면 됩니까? 추수하면 되는 거예요. 모두 추수가 뭡니까? 완성이겠죠. 요거 제가 어제 밤새 고민했던 거예요. 유치하죠? 유치해요. 이게 뭐 어떻게 이거 뭐 스토리가 있어, 뭐가 있어. 근데 이거 저보다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 수강후기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 강의에서 늘 바꿀게요. 예, 저는 늘 업데이트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방법이 더 좋아요. 괜찮아요. 예, 언제든지 올려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강의 드리면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바로바로 올려주시고요. 자, 요러한 내용들, 요게 다 뭡니까? 지금 그리스 중에서도 아테네의 정치 발전에 대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름의 이제 정치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정치를 하는 사람한테 수당을 지급했었다며요. 근데 사실은 이 아테네가 돈이 그렇게 사실은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전쟁에서 모였을 때 이 그 동맹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는데 델로스 동맹의 금고를 이 아테네에서 관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러니까 다른 도시 국가들한테 이제 돈을 모아서 야 우리 이제 전쟁 생기거나 이러면 우리 그 동맹 만들어서 잘 방어하자 그래갖고 그 돈으로 뭐 했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막 수당도 주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끼리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어떤 전쟁이라고 하냐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펠로폰네소스 전쟁은요 이렇게 됩니다. 델로스 동맹과요. 델로스 동맹은 어디를 이제 그 중심으로 하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델로스 동맹과요. 그 다음에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있습니다. 요거니까 또 안 쓸게요.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있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하느냐?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 이들끼리 전쟁을 벌였었던 게 뭡니까?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승리하게 되고요. 이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승리했었지만 그리스는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쇠퇴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BC 4세기에 어디한테 멸망을 당하게 되냐면요. 마케도니아에 이제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 있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빠 그가 누구냐면 필리포스 2세거든요. 그에게 마케도니아 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었다라는 거. BC 4세기입니다. BC 338년인데 뭐 그까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참고로 그냥 써드리긴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 이제 하나 봐두시면 좋겠고요. 말씀 나온 김에 요거 한번 정리합시다. 스파르타는 아마 교과서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진 않은데 아마 여러분들은 꼬마였을 때 그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우통 벗은 이 몸 좋은 아저씨들 나와갖고 여기가 어딘지 하나 스파르타! 이러면서 이제 막 해갖고 이제 그 했었던 이제 그 300 있잖아요. 300. 거기서 이제 그 나왔었던 이제 바로 이 스파르타를 이제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스파르타는 왜 그렇게 이제 좀 거칠게만 갔을까요? 문제가 몇 가지 있었겠죠. 이들은요. 소수의 시민이요. 작은 시민들이 다수의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 그들을 누구라고 하죠? 원주민들을 뭐 했어야만 되는 체제였습니까? 소수가 다수를 지배했어야지만 하는 이제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요, 아주 거친, 거의 전사를 만드는 게, 그러니까 소수이지만 아주 강력한 군인을 만들어서 이러한 체제를 유지시키는 게 가장 중요했었던 체제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하죠? 군국주의.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냥 독하게 공부시킨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스파르타 교육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였었다라는 거. 그 구조는 왜 그랬었다?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구조였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같이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파트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뭐라고요? 솔, 페, 클, 페. 되셨죠? 솔론의 금권정,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참주정, 그다음에 클레이스테네스의 민주정 기틀, 그다음 페리클레스의 민주정 완성.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클레이스테네스는 참 잘했어요. 기틀은 닦았는데 완성은 못 했어요. 조금 부족하네. 5도가 부족해. 그런데요, 이제 이 페리클레스는요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 추수해버려.
모두 추수해버려. 그래서 선생님 유추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보다 좋은 방법 있으면 언제든지 수강 후기 올려주시면서 저랑 같이 호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모습과 함께 여기 밑에서는요, 리스 그리스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문화 갑니다. 자, 그리스의 문화를 이제 한 단어로 이제 정리하자면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되냐면 인간 중심적입니다. 인간 중심적이고요. 모든 인간이 이제 중심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합리적이다라고 나오는데, 교과서 용어입니다. 인간 중심적이면서도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뭐 추상적인 용어보다는 이 구체적인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하나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의 문화 파트에서 철학 들어갑니다. 그리스의 철학은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초기의 철학은요, 자연 철학이었어요. 자연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생각했습니다. 야, 이 만물의 근원이 뭐지? 이런 걸 고민했어요. 우리 근원이 뭐지? 이거 물 아니야? 아닌데? 뭐 원자인가? 아니 불인가?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뭐 물, 원자, 뭐 불 등등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이제 자연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야, 그런 거 이제 고민하지 마. 라고 하면서 등장했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 누구라고 하냐면 소피스트라고 하죠. 자, 소피스트는요, 가장 중요한 탐구를 뭘로 봤어요? 야, 만물의 근원 그런 필요 없어.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인간이야, 인간. 인간을 중심에 놓고 탐구해보자고 라고 하는 인간 중심 탐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 만물의 척도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들, 진리의 상대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는 좀 이제 다른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개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인물 누굽니까?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등장하죠. 소크라테스는요, 다른 것들 얘기 안 하고요. 야, 너는 진리의 상대성이라고 얘기하지?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어. 보편 진리를 우리는 한번 이제 연구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겠고요. 자, 그의 제자 누굽니까? 플라톤은 이제 주장했던 건, 야, 어떤 국가가 좋은 국가일까? 이상국가론. 이상국가. 그 다음에 어떻게 정치를 하는 게 좋을까? 철인이 정치를 하는 게 좋아. 라고 나오게 되는 철인 정치.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게 되고요. 사실은 또 여기서 이제 제일 이 중에서도 이제 철학 파트에서 이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는요, 이 당시에 나오게 되었었던 모든 그리스 문화의 학문을요,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학문을 체계적 정리가 이루어졌었다라는 거. 요게 그리스 문화의 무슨 파트입니까? 철학 파트였었다라는 거 이제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문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학 파트 나오면 호메로스가 지었던 이제 책들, 뭐 일리아드라든가요, 오디세이아,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같은 이제 책을 지었었고요. 조금 어렵게 나온다라면 역사 파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역사 파트에는 역사라는 책이 2권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거 이제 지은 사람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누가 있냐면 헤로도토스가 지은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는요, 어디 역사를 지은 거냐면 여기 역사 서술한 거예요. 어디 정책?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걸 이제 서술한 것이고요. 헤로도토스 말고요,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들이 참 어렵죠? 투키디데스도 역시 같은 역사라는 책을 짓게 돼요. 그는 어디 역사 소설을 하게 되냐면 펠로폰네소스 전쟁 있죠? 이 전쟁에 대한 서술을 했었던 게 바로 이 투키디데스의 역사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 만약에 문화가 나올 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조금 어렵게 나오면 나올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그 우리가 지금 이 강의 이제 초창기에 배웠었던 누구 대표적인 아크로폴리스가 있었죠? 예, 거기에서 신전 같은 것도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 그리스의 신전 뭐가 있습니까? 파르테논 신전이었었다라는 거, 요 정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저희 이제 그 폴리스의 성립과 이 그리스 전체적인 것들 다 배우지 않았었습니까? 요것에 대한 우리 교과서 그림 자료들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뭐냐면 이제 폴리스의 구조입니다. 아크로폴리스 있죠? 이제 높은 곳에 신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여기는요 종교적인 군사적인 거점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광장이 있네요. 사람들이 모여 있네요. 그래서 아고라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실제로 여기 이제 그 성체라고 해서 이제 높은 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신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다볼 수 있고 요 밑에는 이제 아고라 같은 게 있겠죠. 자, 요게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 되겠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이런 것들 이제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요게 이제 뭐예요? 도편. 자, 도편 추방제 하면 뭐 기억하셔야 됩니까? 클레이스테네스. 그래서 참주 출현 방지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페리클레스입니다. 페리클레스. 자, 여기 보시면 금권정, 참주정, 민주정의 시작, 민주정의 발전 이런 것들 나오게 되죠. 이게 뭡니까? 우리 그냥 한 단어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솔, 페, 클, 페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솔론, 페이시스트라토스,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이렇게 발전하면 되겠고요. 여기 중심에 있는 인물 누굽니까? 페리클레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솔페, 클페 여기 인물 되겠죠. 여러분 요거 참 중요합니다. 알아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여기 뭐가 있었죠? 5도가 부족해. 그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었습니까? 모두 취소해버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는 거 각각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런 것들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시험 문제 푸실 때 요 비슷한 게 나오면 뭐뭐 기억하시면 돼요.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의 전. 이거 뭐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구나.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배우게 될 알렉산드로스 제국. 바로 이 알렉산드로스고요. 이게 보면 진짜 뭔가 좀 이 눈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엄청 부리하고요. 그가 대제국을 이룬 눈빛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만들었었던 제국의 영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이 인더스강 유역까지, 여기 이 유럽 일대에서요 어디까지 아시아 지역 일대까지 정말로 광대한 영토를 만들었었던 알렉산드로스 제국. 한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내비두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뭡니까? 알렉산드로스 제국입니다. 자, 말 그대로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은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어디 지역까지요? 어디 지역까지요? 그러니까 유럽에서요. 유럽을 시작으로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까지. 정말로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제 건설했었던 게 바로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되겠고요. 자, 결국에는 이 대제국이 만들어내었었던 문화를 우리는 무엇라고 합니까? 말이 안 나오네. 네니즘, 헬레니즘이라고 하고요.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여기 파트는 이제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들어갈 것이고요. 그거 전에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제국을 건설하고 나서요,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요 어떤 것을 만들었습니까? 맞습니다.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습니다. 산드리아를 건설했습니다. 이제 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만든 이제 도시 뭐 이런 것이겠죠. 알렉산드리아를 이제 건설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는요 동방에 이제 동방의 전제 군주제를요 수용하게 되면서 황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는요 자기가 정복했었던 지역, 그거 뭐라고 하냐면 피정복지라고 하죠. 이 피정복민에 갖고 있었던 종교라든가 또 그들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관습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상당히
존중해주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여주었었다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는 뭐 이렇게 차별하거나 그런 것보다 동방으로 너네 이주해라. 이 동방 이주를 권장하기도 했었고, 더 나아가서 어떤 것까지 장려하기도 했습니까? 결혼을요. 장려하는 그런 뭐 자신의 이제 병사,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병사들과 또 이제 그 정복지의 그런 이제 여성들과 같이 뭐 합동 결혼식도 이제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었다라는 거. 요게 이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고요. 사실은 시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그런 내용보다 사실은 요게 더 중요합니다. 헬레니즘 문화. 특히 이제 그 알렉산드로스 그 대왕은요. 이렇게 광대한 영토를 이제 했었지만 사실은 요절해요. 3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이제 죽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의 사후 약 한 300여 년 동안 이어졌었던 그런 문화적 큰 흐름, 우린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헬레니즘 문화라고 합니다.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얘기할 때 이 헬레니즘 문화를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에 왔었던 이 문화랑 오리엔트 문화랑 가 수용되어서 나타난 것을 우리는 헬레니즘 문화로 보고 있습니다. 자, 헬레니즘 문화를 얘기할 땐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죠. 개인이 원하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성향과 헬레니즘 문화는요. 그렇지만 너무나 광대한 영토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계 시민. 이 세계 시민주의가 같이 믹서된, 어떻게 보면 모순된 용어 같지만요. 개인에 대한 행복이나 개인에 대한 존중 이런 것과 함께 우리 그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갖고 있는 큰 세계에 갖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게 되는, 개인주의와 세계 시민주의가 같이 혼용돼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헬레니즘 문화에서는요, 철학입니다. 철학입니다. 철학은 한 2개 정도가 이제 나올 텐데요. 대표적인 게 스토아 학파가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 스토아 학파랑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는데요. 이 2가지 학파가 있는데요. 이 스토아 학파는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야, 참어. 우리는 금욕해야 돼. 라고 하는 이제 금욕을 강조합니다. 그에 비해서는요,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쾌락을 강조해요. 선생님, 쾌락? 남자애들, 와서 남자친구들 막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쾌락이 아니에요. 여기서 있는 쾌락은 어떤 쾌락입니까? 정신적 쾌락입니다. 정신적 쾌락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게 에피쿠로스 학파다. 에피쿠로스 학파,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 이런 건 스토아 학파는 금욕을 강조했었다라는 거. 이 철학 파트, 요건 여러분 그 용어가 이제 이제 중세 문화나 이제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서 철학 파트 비교가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헬레니즘 문화에 뭐가 있었다? 스토아 학파랑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과학 파트를 한번 보자면, 유클리드의 기하학. 유클리드의 기하학 같은 것이 있고요. 유클리드 외에는 아마 여러분 유레카 이런 걸 알지 않습니까? 야, 이거 금을 좀 빼먹은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볼래? 라고 하면서 그가 목욕탕에 탁 누웠더니 고민고민 끝에 물 넘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유레카 이렇게 하면서 해서 이제 옷도 안 걸치고 막 이렇게 뛰쳐나갔다는 그 이제 일화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아르키메데스. 아르키메데스가 말하게 되는 물리학.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유클리드의 기하학, 아르키메데스의 물리학,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술 파트로 보자면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헬레니즘 문화가 나오면 거의 지금 이걸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라오콘상. 라오콘상 앞에 여기다 이제 그 아들들도 같이 이제 뱀에 물려 죽거든요. 그래서 라오콘 군상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조금 이따 제가 사진 자료로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라오콘상 내지는 라오콘 군상이라고 하는 요게요, 헬레니즘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오콘상, 요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너스, 밀로의 비너스.
비너스도 있긴 한데요. 비너스 상도 있긴 한데 요 라오콘 상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헬레니즘 문화는 어디에까지 영향을 주었었냐면요. 어디에까지 영향을 주었었냐면 이들은 쭉 영향을 주면서 어디요? 인도에 다라다라 간다라에까지 영향을 주었고요. 그래서 이제 간다라 양식이라든가 간다라 문화 같은 것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결국에는 요 영향이 어디까지 오게 되었었냐면요. 동아시아 지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한국 등등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었다. 선생님,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그 석굴암 그 본전불 있죠. 거기 보면 약간 동양인이 아닌 느낌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사실은 여기의 느낌입니다. 그런 것까지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헬레니즘 파트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문학 파트가 더 중요합니다. 문학 파트 전체적인 것들 꼭 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개인주의와 세계시민주의,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뭐 유클리드나 아르키메데스 기억해 두시고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라오콘상 내지는 여기 앞에 뭐 군을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라오콘 군상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뭐 밀로의 비너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림 자료 보시면서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요게 라오콘 군상입니다. 여기 보면 좀 약간 뭐 이게 직접적으로 막 나와 있어서 좀 민망하곤 한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라오콘이 이제 뱀에 물려서 죽는 건데 이제 두 아들도 옆에서 같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있어갖고 뭐 라오콘 상이라고 보통 하는데 군이라는 건요. 이들의 이제 뭐 소규모의 무리 이런 걸 이제 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오콘 군상 이렇게 하는데 아주 격정적인 아유 이러면서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픔이 벌써 여기까지도 이제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밀로의 비너스. 이거 근데 교과서에 있는 자료도 있고 없는 자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다 있습니다. 이건 다 있습니다. 밀로의 비너스까지 이게 다 헬레니즘 문화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서 같이 문제에 한 2문제 정도만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 9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밑줄 친 그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아테네 귀족들은 토지와 권력을 독점하였다. 평민들은 부채 노예가 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평민들 가운데 상공업으로 성공한 자들은 중장보병으로서 폴리스에 기여하였다. 이들의 정치적 요구가 커지자 귀족과 평민들 사이에는 갈등이 심해졌대요. 양측은 그를 조정자, 누굽니까? 조정해 주려고 노력했던 사람 누구예요? 솔론 아닙니까? 솔론 아닙니까? 자, 솔론 문제 풀 때 뭐라 같이 풀면 됩니까? 솔페, 클페. 이 정도 했으면 이제 1시간 정도 했으면 진짜 알아야 될 것 같아.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거 페이시스트라토스는 독재 참주니까 별 나올 거 없고 요거 나온 거 뭐 있죠? 도가 부족해 있고요. 페리클레스는 완성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모두 추수해. 보세요. 이걸로 문제 안 풀리는 거 있나? 보자고요. 1번 봅시다. 이제 솔론 찾으면 됩니다. 1번. 부족제를 개편하고 500인 평야했다. 부족제를 개편하고 500인 평야. 이거 누굽니까? 클레이스테네스예요. 됐죠? 2번입니다. 재산에 따라 시민에게 참정권을 차등부여하였다. 솔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에게 불만이 나와서 페이시스트라토스 나온 거 아닙니까? 정답 2번이고요. 3번입니다. 특수직을 제외한 모든 관직의 추첨제. 여러분, 제가 요 말을 빼는데 아까 수업할 때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특수직은 제외예요. 뭐 군인이라든가 이런 나름의 특수직 있잖아요. 그런 자리를 제외하고는 모두를 다 뭘로요? 추첨제로 했었다라는 거. 추첨제. 누굽니까? 페리클레스. 됐잖아요. 4번입니다. 독재자 출현 방지를 위한 도편 추방제 도입. 여러분, 도편 추방제 누굽니까? 여기 위로 잠깐 보시면요. 도편, 도가 부족해. 도편. 클레이스 테네스가 되겠죠. 우리 뭐 쉽게 찾아갈 수 있고요. 자, 5번입니다. 수당제 도입을 통해 시민의 공적 자멸을 확대하였었다. 수당제. 여기 뭡니까? 페리클레스의 모두 추수해. 수당제 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페리클레스. 정답은 2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모니터 화면 보다 보니까 알았어요. 이걸 제가 대국이라고 썼네요. 죄송합니다. 대국이 어디 있습니까? 대제국이겠죠. 요거는 제가 강의 노트에는 그렇게 해서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됐고요.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 2번은요. 문제 2번입니다. 2013년도 9월 모평 문제인데요. 밑줄 친 이 전쟁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전쟁은 델로스 동맹이 주도한 아테네와 이를 견제하려던 폴리스 사이에서 벌어졌다. 이건 뭡니까?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이 델로스 동맹이 붙은 전쟁 아니겠습니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되겠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카르타고 한니발의 카르타고 군대가 패배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요건 저희가 아직 배우지 않았거든요. 바로 다음 강에 배울 텐데요. 애니 포에니 전쟁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 가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2번은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하였다. 그냥 했다고요. 뭐 별다른 전쟁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됐고요. 다음은요. 스파르타가 주도한 맞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승리하였었다. 바로 이게 정답이 되겠죠. 정답 3번이 되겠고요. 4번은요. 그리스 동맹군은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군을 격퇴하였었다. 요거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전에 있었던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되겠죠. 자, 5번은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이 악티움 해전에서 패배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요것은 그 이후 이제 그 로마에서 특히 2차 삼두 정치가 이제 끝나게 되는 바로 그 해전이 악티움 해전이거든요. 다음 강에 나오니까요. 기대해 주시면서 수업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씩 하나 찾아가다 보면 분명히 얼마든지 편하게 가실 수 있으니까 그러한 흐름들 가운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의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가겠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